새벽 3시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듯 아파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리가 딱 굳어버리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 숨이 막힐 것처럼 아프고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경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손으로 종아리를 꽉 잡고 세게 주무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보려고,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행동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더 심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쥐가 난 줄 알고 강하게 주무르다가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밤에 쥐 난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왜 종아리를 주무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단순히 근육이 놀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느끼기에는 분명 쥐처럼 아프고 뒤틀리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에서 피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뭉쳐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피가 굳어서 혈관 안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일상적인 예로 바꿔보겠습니다. 집에서 하수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잘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물질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히거나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뭔가가 끼어버리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그 주변 조직, 특히 근육이 영향을 받습니다. 갑자기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근육이 놀라면서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가 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를 꽉 잡고 세게 주무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에 피가 굳어서 붙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계속 압력을 주고 문지르게 되면 혈관 벽에 붙어 있던 그 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상황인데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덩어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 흐름을 타고
몸 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폐로 올라가게 되면 숨이 갑자기 차고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로 올라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한쪽 몸이 마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원인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을 들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지금 느끼는 통증이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지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스스로 몸 상태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통증이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붓는지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양쪽 다리에 번갈아 생기기도 하고 특정 한쪽만 계속 붓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 다리만 눈에 띄게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말 자국이 유독 한쪽에만 깊게 남는다거나 신발이 한쪽만 꽉 끼는 느낌이 드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나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근육 경련은 차갑거나 특별한 온도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 반응이 함께 나타나면서 해당 부위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봤을 때 다른 쪽보다 유독 따뜻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짝만 눌러도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지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거나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혈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약하게 건드려도 깊은 통증이 올라옵니다. 마치 안쪽에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만 붓는다, 만지면 따뜻하다, 살짝 눌러도 너무 아프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증상이 하루 이상 계속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를 모르고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한 행동이 더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쥐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그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겪는 진짜 쥐는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물론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익숙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게 됩니다. 두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에는 수축과 이완이라는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은 수축입니다. 근육을 조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완입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신경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신경이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면서 근육을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브레이크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엑셀은 계속 밟히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계속 수축만 하고 스스로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쥐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브레이크 기능이 왜 고장 날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신 날에는 신경도 함께 지치게 됩니다. 신경이 지치면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경이 회복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근육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강도를 높이면 근육뿐 아니라 신경에도 부담이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나 신경 약화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 약해지면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의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지면 낮에는 괜찮다가도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왜 밤에 더 자주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잘 때는 내가 조절을 못합니다. 낮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자세를 바꾸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즉, 브레이크가 약해진 상태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엑셀만 밟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순간 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불이 발을 눌러서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자세까지 더해지면 쥐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만이 아니라 신경의 조절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순간부터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그네슘을 먹거나 아픈 부위만 주무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의 문제는 왜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다리 외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다음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아픈데 허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증은 분명히 종아리에서 느껴지는데 왜 허리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리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은 모두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엉덩이를 지나고 허벅지를 거쳐서 종아리와 발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일상적인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의 전등이 켜지려면 전기가 전선을 따라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선 어딘가가 눌리거나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아예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신경이 중간에서 눌리거나 손상되면 그 신경이 연결된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쥐가 나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 같은 질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다리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쥐가 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리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강한 자극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아리나 허벅지 뒤쪽이 계속 당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통증의 원인은 허리에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통증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단순한 쥐로 생각하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때그때 통증이 생기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무르면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은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압박이 계속되면 상태가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쥐가 나는 정도였다가 점점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나중에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쥐가 단순히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에서 오는 신호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찌릿한 느낌이나 당기는 통증이 함께 있다면 허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만 보지 마시고 허리도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판단하면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쥐가 자주 반복되거나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쥐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리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쥐의 원인이 혈관 문제나 신경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원인이 바로 정맥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리에는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 안에는 작은 판막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가 위로 올라갈 때는 문이 열리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문이 닫혀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 몸은 중력에 반해서도 피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펌프처럼 작동해서 피를 밀어 올리고 판막이 그 피를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약해지거나 망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갔던 피가 다시 아래로 흘러 내려옵니다. 이걸 역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가 아래에 계속 고이게 되면 다리 혈액 순환이 점점 나빠집니다. 산소가 부족한 피가 계속 머물면서 근육과 신경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우리가 걷고 움직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계속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환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종아리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막 기능도 약해져 있는데 펌프까지 멈추면 피가 더 쉽게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벽에 갑자기 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다가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고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거울로 종아리를 보셨을 때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더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정맥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쪽 순환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반복해서 쥐가 나는 분들은 한 번쯤 정맥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아래로 고이고 밤에는 펌프 역할이 멈추면서 순환이 더 나빠집니다. 그 결과 근육과 신경이 지치면서 새벽에 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반복되는 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정맥 순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원인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놀라십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과 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 그리고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터가 깨끗하면 물이 맑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막히면 물이 탁해지고 냄새도 나고 맛도 이상해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간이라는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독소가 충분히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상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다리쥐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쉽게 긴장하는 상태가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밤처럼 몸이 쉬는 시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간은 원래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단순히 다리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잠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리쥐를 단순한 근육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특히 피로감과 소화 문제까지 함께 있다면 간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이고 이 독소가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주어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종아리를 꽉 잡고 주무르십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미 강하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건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젖은 수건을 양쪽에서 꽉 비틀어 짜면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쥐가 난 근육입니다.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뭉친 부분을 손으로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건이 더 꼬이게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르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축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X자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다리에 쥐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다리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을 이용해서 왼쪽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X자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 뒤쪽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때까지 10 최소 2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은 발을 몸쪽으로 직접 당겨주는 것입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발끝을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쥐가 풀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칭을 바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중을 살짝 눌러 보십시오. 코와 위십술 사이에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통증이 잠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통증을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인중에 자극이 들어가면 종아리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가 잠시 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쥐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완화 방법입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결국 근육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나면 절대 주무르지 마십시오. 대신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십시오. X자 스트레칭이나 발끝 당기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인중을 눌러서 잠시 완화한 뒤 스트레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당황하지 않고 훨씬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방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양과 보충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가장 먼저 마그네슘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십니다. 그런데 아침은 우리 몸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을 넣으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아침이 아니라 밤에 드세요. 특히 잠들기 전 시간에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몸이 쉬는 시간에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비타민 B입니다. 이 영양소는 근육이 아니라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을 살리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조절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지친 신경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를 드시고 밤에는 마그네슘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에는 신경을 회복시키고 밤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부드럽게 삶아서 드시거나 국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징어와 조개입니다. 이 음식들은 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많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 지쳐 있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경과 근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간을 도와주면서 간접적으로 쥐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식사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밤에 드시고 비타민 B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같은 음식으로 미네랄을 보충하고 오징어나 조개로 간 건강을 함께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영양을 잘 관리해 주시면 쥐가 나는 빈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실천하셔야 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굳고 경련이 잘 생깁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어집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 주시거나 앉은 상태에서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앉거나 누우면 혈액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식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풀리고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밤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